금리가 높지만 꼭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저축은행 또 나눠서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CMA 통장이나 파킹 통장이나 사실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주가 연계형 ELS 상품과 그다음에 저축성 보험 상품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농협은행에서 12년차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이면서 전에 그 부의 법칙 1장 1절 돈은 쉽게 모아라라는 책을 썼고요. 이번에 금리 하나 알았을 뿐인데 라는 책을 집필한 저자 이도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금리 인상기에 저희가 들어서면서 금리가 언제 멈출까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게 그 점일 거예요. 네, 그렇죠? 맞아요. 어느 시기부터 금리가 조금 멈추고 인하가 될 것인지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저자님? 한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다만 지금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미국 그 제롬 파월 의장도 네. 물가 하락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한 번 정도, 한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그 FOMC 점도표라는 게 있어요. 네네. 이걸 보면은 이제 그 연준 의원들이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본인들이 이제 점으로 찍어서 표시를 하는데 2023년도까지는 5% 정도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 점들이요. 네. 그러니까 2023년도는 금리가 5%까지 올라가거나 아니면 유지가 될 것이고 2024년부터는 그 점도표에 보면 4%대가 되게 많이 몰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시면 금리가 인하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정말로 물가 하락이 급속도로 많이 진행이 되면 2023년도 하반기쯤에도 금리 인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당분간 한 번 정도의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될 것이고, 하지만 이제 향후 좀 장기적으로 연간 내다봤을 때는 그렇죠. 인하세를 보이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네.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저축은행에 돈을 맡겨도 되는지 아니면 안전하게 그냥 제일금융권에 좀 맡겨도 되는 것인지, 네. 저축은행을 믿어도 되는지 과거에 여러 가지 저축은행 사태가 있었어서 예, 맞아요. 고민들이 많으신데 좀 전문가로서 한 말씀 해주시면 저희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저축은행에다가 이제 정기예금을 하시는 것도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현재 그 과거와 다르게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부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자기자본 비율이랑 유동성 비율을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자본 비율이 8% 이상이면 일단 안전한 은행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지금 현재 저축은행들 평균 자기자본 비율이 15%예요. 2배 이상 정도는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저축은행에다가 정기예금 하실 때 저축은행 연합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자기자본 비율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보다 높거나 평균 정도 되고 있다고 하면 뭐 정기예금 가입하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작년부터 나왔던 기사 중에 하나가 저축은행에서 불법 대출을 한 은행이 있었어요. 예, 불법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원 한 명이 그 대출을 잘못해서 문제가 된 경우에는 그 직원에 대한 리스크만 있지만 이 은행 자체적으로 불법 대출을 묵인했다고 하면은 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제 앞으로 금감원에서 처벌을 받거나 하게 되면은 그 은행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축은행의 안전성을 고려해서 좀 이제 판단해도 되지만 가끔 그 여러 가지 뉴스에서 저축은행의 어떤 불법 대출일까 이런 이슈를 좀 꼼꼼히 확인하면서 잘 골라야.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축은행 중에 보면은 정기 금리가 월등히 높은 그런 은행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를 금리가 높지만 꼭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저축은행 또 나눠서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분산투자해서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어쨌든 예금자 보험이 다 가능하니까. 지금 뭐 저축은행 금리 한 5%라고 예상을 한다고 하면 한 원금 한 4,500만 원으로 하셔가지고 5천만 원 이하로 해서 정기예금에 가입하시면 좋겠고 또 한 군데 저축은행만 하시는 게 아니라 두세 군데 나눠서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파킹 통장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파킹 통장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도 많이 조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전에는 이제 CMA 통장에 여윳돈을 잠깐 묵혀뒀다가 이렇게 좀 투자도 하고 뭐 이렇게 유용하게 쓰기도 하는 용도로 많이 활용을 하시다가 최근에 이제 하루 복리로 맞아요. 이자를 주는 게 아주 히트 상품으로 부각되면서 파킹 통장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다르고 어떤 상황에서 뭐가 좀 더 저희에게 더 유리할까요? 네, CMA 통장하고 파킹 통장의 큰 차이점은 이제 증권사에서 가입을 하느냐, 아니면 은행 상품으로 가입하느냐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CMA 통장은 주로 이제 채권 상품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뭐 이율은 계속 채권 수익률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CMA 통장이나 파킹 통장이나 사실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저희가 이제 여유 자금으로 일시적으로 넣는 상품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이율이 높은 상품이 있다고 하면 거기다가 예치를 하시면 좋겠고요. 아니, 다만 기준을요. 1개월 정기 예금을 기준으로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직장인 같은 경우는 급여를 받으시고요. 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자 통장을 이용을 하시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주거래 은행을 많이 이용하신다고요. 그죠? 본인들이 가까운 은행들 주로 이용을 하시는데 그 은행 그런 홈페이지라든가 앱을 들어가시면 정기예금 금리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죠? 정기예금 1개월 금리를 비교하셔가지고 정기예금 1개월 금리보다 파킹 통장 금리가 높다고 하면 그쪽에다 돈을 넣으시면 되겠고, 근데 그게 아니라 정기예금 금리가 더 높다고 하시면 정기예금을 차라리 운영하게 나으신 거죠. 그렇죠? 예, 1개월 하셔도 자동으로 만기되면 통장에 원금화 이자가 다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은행에 꼭 방문하실 필요가 없이 앱이나 이런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가입도 가능하시니까 그렇게 운영하시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주 단기로 짧은 1개월, 2개월의 짧은 단기 예금 금리와 이제 파킹 통장이나 CMA 그 금리를 같이 비교해서 뭐가 그렇죠. 더 편의성이 높고 좀 더 이득일까 이렇게 비교하는 것도 맞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예금이나 적금 상품 가입할 때 높은 고이율 이자로 이제 오랫동안 장기간 가입을 해서 이어가고 싶은 걸 희망을 하시는데 네. 이게 이제 어떤 이런 노하우 같은 것도 있을까요? 그런 상품을 찾거나 네. 어떤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있죠. 일단은요. 가장 쉬운 건 먼저 은행에 좀 방문하셔도 좋겠습니다. 은행이든 네,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그렇죠.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제일 좋겠고요. 가장 좋은 거고 아니면 유튜브나 신문 기사라든가 조사를 해보시면 되겠지만 너무 사실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은행에 가셔서 금리를 좀 길게 받아갈 수 있는 상품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면 또 어떤 은행원이든 친절하게 대답해 주실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거 먼저 물어보시고 제가 생각하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가지 상품이 있는데요. 네. 주가 연계형 ELS 상품과 그다음에 저축성 보험 상품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 지금 1년 금리가 지금 3.5%에서 4% 정도예요. 네. 물론 이제 시중은행 기준이고요. 저축은행은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4% 정도인데 정기예금 금리를 3년으로 하시게 되면 그 금리가 더 올라가질 않아요. 예, 3.5%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3.5%인 경우도 있어요. 네. 3년 동안 3.5%밖에 못 받는 거죠. 근데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 현재 확정금리 상품으로 한 4.8%에서 5% 사이가 금리가 나오고 있고요. 네. ELS 상품 같은 경우에는 7%에서 15%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축성 보험과 그 ELS 상품의 공통점이라고 보면은 둘 다 이제 금리가 정해져 있고 만기가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조건만 충족을 하게 되면은 문제 없이 이자를 받아가실 수 있는 게 장점이 있고요. 차이점이라고 하면 저축성 보험 상품 같은 경우에는 만기까지 유지만 하면은 원금하고 이자를 다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아무런 리스크가 없죠. 네. 예, 중도 해제만 하지 않는다면요. 그렇지만 ELS 같은 경우에는 중도 해제할 경우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또한 조기 상환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면 손해를 볼 수 있는 단점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ELS 상품이 좋은 이유가 작년 대비 주가 지수가 많이 떨어진 상태여서 많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예요. 네. 이 상태에서는 앞으로 더 많이 떨어질 확률이 높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ELS 상품에 가입을 하셔도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찾아가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